템플릿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일단은 미국 주식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복구된다라는 거를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익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돈을 벌었을 때 그렇게 그냥 묻어놓고 이게 나중에 뭐 20배, 30배 뭐 샀는지도 모르고 까먹었는데 뭐 2, 30년 후에 지나니까 몇백 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나는 적어도 110만 원이 되면 수익을 내면서 정리를 할 거야. 아니면 110만 원이 되면 절반은 매도를 할 거야. 뭐 이런 익절에 대한 본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내가 수익이 나는 어느 시점을 잘못 정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100만 원을 벌 거를 50만 원만 벌고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후회를 계속 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번엔 더 오를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아, 그때 팔 걸. 그런 후회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남 얘기를 듣고 이제 귀가 얇으신 분들도 그러지만 보통은 자기 원칙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고, 그다음에 매수는 언제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는 제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창업자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 최대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꼭지다라고 해도 저는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는 내가 판단했을 때 얼마든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익절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련된 거는 항상 뭔가 더 지금 살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를 해서 규칙대로 하시면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꼭지에 샀다 그러면 흔히 표현하는 물리는 상황이 되겠지만 물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항상 어느 시점에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각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원칙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항상 지키는 기준에서 보셨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목 선택이죠. 기업의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거든요. 그 회사가 상장을 어떤 게 매출이 좋아서 어떤 걸 가지고 상장을 했고 지금 현재 어디에 매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빨리 취득을 한다는 의미죠. 좋아하는 회사들을 먼저 찾아서 이 회사는 내가 주식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창업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를 창업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100배, 200배 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주식 종목을 투자를 합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1번에 있는 이 템플릿의 규칙은 뭐냐면 본인이 특정한 섹터에서 동일한 경쟁 업체 아니면 특정한 섹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한 군데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두 개의 기업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그 방법을 이 1번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서 뭐 생산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반 기술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하나의 섹터에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본인이 선정하다가 보면 너무 기업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선정하다 보면 이제 두 개, 세 개가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다라고 할 때 1번의 규칙을 따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제 평균 거래량부터 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평균 거래량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캔들 차트라고 하죠. 주식 차트를 보시면 하단에 매일매일 거래량이 표시됩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로. 거래량이 표시가 되는데 제일 거래량이 많은 날하고 제일 거래량이 작은 날은 빼시고요. 평균적인 날이 있어요. 매일매일 최근 한 달치나 아니면 최근 2, 3개월치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회사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양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수치를 써놨지만 기업들이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기업은 유난히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유동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본인 앱에서 한번 보세요. 루이비통 주식을 보시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단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작은 것과 큰 기업을 구분하시라는 얘기. 전혀 다른 섹터는 비교해 보셔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섹터에서 내가 고르고자 하는 기업을 비교를 할 때 먼저 거래량부터 그러니까 유동성부터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음료 쪽이다 그러면 코카콜라하고 펩시만 그냥 둘 중에 나는 한 군데 둘 다 뭐 투자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둘 중에 한 곳에서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펩시하고 이 코카콜라의 유동성 하루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량을 여기다 기입을 하시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그럼 C기업이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를 써놓고 대충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펩시가 한 2,900만 주
그리고 코카콜라가 3,500만 주가 거래가 됐다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실 두 번째 부분이 가격폭. 이건 뭐냐면 캔들 차트에서 실선의 폭이 제일 큰 폭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빼시고 변동성이 너무 작았던 날도 빼시고 이 실선이 평균적인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63.3하고 63.8 그러니까 0.5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가격 변동폭이 0.5달러인 거고요. 펩시 같은 경우는 162달러에서 163.5로 했으니까 1.5달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3배 정도 가격 변동성이 더 높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표가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코카콜라가 펩시보다는 거래가 많이 되는데 가격 폭은 펩시가 더 가격 폭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펩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거래를 한다. 근데 거래를 하는 이유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주가가 더 싸기 때문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거래량,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좀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변동성은 펩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1.5달러 정도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은 하루에 보통 1.5달러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0.5달러 정도로 하루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의 주식을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싶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벌어야 되지만 좀 더 오래 보유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높은 게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것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급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떨어졌을 때도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거래가 많다는 거는 이 가격 변동 폭이나 이 부분들의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래서 그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가격 폭을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변동성을 보셔가지고 1점 이렇게 위아래로 변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나는 투자를 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치고받고 해서 얼마 정도 몇백 정도를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이 가격 변동성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끔 목표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한 기업한테만 투자하고 싶다면 하나만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거를 이제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종목 선정을 해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거고 실제로 투자하는 템플릿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